안녕하십니까. 생명공학부 2학번 정민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Cultivation of Common Bacterial Species and Strains from Human Skin, Oral and Gut Microbiota입니다. 이 논문의 연구가 진행된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얼 아이솔레이트를 얻는 것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최고 품질의 레퍼런스 지놈 시퀀스를 얻을 수 있고 미생물의 여러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과 조작이 가능하며 스트레인 다이버시티를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고 감염병 발병 동안 진화 역학, 전파 및 계통 추적을 하는 데 중요하며 스트레인 레벨에서 결정되는 유전적, 표현형적 다양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사용자 친화적인 컬티베이션 컨디션을 정의하는 것으로 컬티베이션 컨디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 몸의 도미넌트 마이크로바이오타를 기르고 메타제노믹 데이터를 통해 리커버리를 추정하며 빠르고 값싼 스트레인 다이버시티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로는 샷건 시퀀싱입니다. 샷건 시퀀싱은 유전체 서열 분석 방법 중 하나로 템플레이트 DNA를 무작위로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시퀀싱을 진행하고 중복되는 서열을 바탕으로 전체 유전체 서열을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염기서열 분석은 그 길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프래그멘테이션을 해서 분석한다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크고 복잡한 서열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푸리에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줄여서 FTIR입니다. FTIR은 적외선을 조사하여 샘플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적외선이 간섭계를 통해 샘플에 조사되면 샘플이 특정 파장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적외선은 검출기로 전달됩니다. 검출기는 적외선으로부터 간섭도 형태의 전기신호를 도출해내고 이를 푸리에 변환을 통해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변환합니다. 이 스펙트럼의 구조를 분석해 샘플의 화학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IR은 단일 파장을 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이는 한 번에 넓은 범위의 파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위한 샘플로 총 5개를 선정했는데 우선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각각 오일리와 모이스트를 담당하는 포어헤드와 토웹 스페이스를, 오럴 마이크로바이옴에서는 이너치과 텅 돌섬을, 그리고 겉 마이크로바이옴은 수투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샷건 메타제노믹스를 통해 에어로빅 또는 언에어로빅 컨디션에서 마이크로브의 조성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스킨에서는 1:10과 1:100으로, 오랄에서는 1:100과 1:1000으로, 수틀에서는 1:1000과 1:10,000으로 희석하여 샘플을 다양한 배지에서 배양했습니다. 배지에서 특별한 몰폴로지를 보이는 마이크로브를 선정하여 말디토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말디토프 매스 스펙트로메트리는 생체 분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매트릭스와 혼합된 샘플에 레이저를 조사하면 샘플이 기화되어 이온화됩니다. 이온화된 샘플은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진공 상태의 비행관을 통과하고 이 비행 속도를 측정하여 질량을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시스 레벨에선 84%의 정확도를, 지너스 레벨에서는 92%의 정확도를 보이며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이 실험을 통해 스킨에서는 15개의 속 34개의 종을, 입에서는 17개의 속 53개의 종을, 수틀에서는 41개의 속 97개의 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몇몇 박테리아는 모든 곳에 존재하기도 하고 다른 박테리아는 제한된 회수만 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의 경우에는 배양 후 3일 내에만 회수할 수 있었고 어네어로코커스의 경우에는 14일 후에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말디토프를 통해 컬처에서 관찰된 지너스와 메타제노믹스를 통해 관찰된 지너스의 오버랩 비율이 대략 40%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메타제노믹 시퀀싱을 통해 리컨스트럭션된 커뮤니티에서
높은 상대적 풍부도를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방법이 Major Abundant General을 잘 포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상관 분석을 통해 모델화했습니다. Relative Abundance와 Frequency of Cultivation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했는데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Relative Abundance와 Frequency 모두 높은 값을 보여주고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지면 Relative Abundance는 낮지만 Frequency는 높은 경우를 나타냅니다. 스타필로코커스가 대체로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였고 이콜라이의 경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였습니다. 피규어 2의 B를 보면 상당수의 마이크로브가 메타제노믹스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것이나 오랄 캐비티의 어네어로브이며 카프노사이토파가 액티노바실러스, 프로피로모나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와 반대로 컬처에서만 포착되는 마이크로브도 있는데 엔테로코커스나 스타필로코커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째로는 배양은 쉬우나 풍부도가 낮아 메타제노믹스 분석에 필요한 양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리퍼런스 제놈이 불완전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메타제노믹스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스트레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연구 방법 중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로커스 시퀀스 타이핑입니다. 미생물의 생존과 기본 대사에 필수적인 하우스키핑 진 7개를 선정하여 PCR을 통해 증폭합니다. 하우스키핑 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종 내에서 분석 가능한 공통되는 유전자인 동시에 적당한 변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증폭된 유전자를 시퀀싱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시퀀스 타입을 조합하여 스트레인을 나타냅니다. 기존의 홀지놈 시퀀싱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설명했던 FTIR입니다. MLST가 뉴클레익 애시드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면 FTIR은 세포 표면의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매크로몰큘에 기반합니다. 싸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전체 간의 유전적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브루커 IR 바이오 타이퍼를 이용하여 FTIR을 수행했습니다. A는 개통수로 스트레인 간의 유전적 거리를 나타냅니다. B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으로 각각의 균주가 군집화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각 색깔은 고유한 균주를 나타내며 그 안의 점들은 해당 균주의 스펙트럼 측정 값을 나타냅니다. 왼쪽 밑의 숫자는 처음 두 주성분의 분산 비율을 나타내며 숫자가 클수록 반복 측정 간 차이가 작고 유사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C는 덴드로그램으로 스펙트럼 측정 값에 기반하여 균주들을 군집화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녹색은 군집의 순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주황색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CQC는 클러스터 퀄리티 크라이테리온으로 군집화가 얼마나 잘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며 그 값이 높을수록 연구의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중 대표적으로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와 이콜라이만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의 경우 PS187과 뉴만1 그리고 NR45944가 서로 다른 군집을 형성하면서 유전적으로도 거리가 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6MSR31과 1006MSR26은 유전적으로 거리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군집이 오버랩되지 않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콜라이의 경우에는 다른 종들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인을 구별하는 명확성이 떨어지지만 자세히 보면 같은 환자에서 채취된 스트레인들은 함께 군집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체 부위별로 특히 더 자주 회수되는 마이크로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스킨에서는 스타필로코커스가, 겉에서는 엔테로코커스와 이콜라이가, 오럴 캐비티에서는 스트랩토코커스가 많이 회수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마이크로브는 복수 환경에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특정한 텍손을 분류할 수 있는 매체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로스 컨디션에서 특정한 스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으로는 다양한 성장 조건을 배지에 적용하거나 풍부한 마이크로브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나 3D 올가노이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